이상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하기 전에 컨절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 아닙니까? 시민께 경례.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자, 일단 번 소리 질러.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문경시는 지금 한참 농번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원 전 시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여기 신영국 문경대 우리 총장님, 또 우리 김한기 읍면동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회장님들, 당직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상일 원장님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 계속 하시면 그거 해달라 했는데 대통령 나오면 더 큰 거 해드려 할게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자그맣고 덩치도 작은데 너무나 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전체 이끌고 가는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 자주 내려와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논두렁 밭두렁을 찾아다니면서 꼭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약속하시죠?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기호 1번 이재명 저놈의 새끼야! 현수막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지금은 이재명.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는 누구? 6월 3일 이후에는 누구?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정세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장 경제를 제한하는 국가가 아닌 무슨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현수막 문구 하나만 봐도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상주 문경이 대한민국 시 지역에서는 최고의 득표율을 올려주셔서 당선시켰습니다. 정말 그때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단산터널을 뚫는 것을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콧방귀도 안 꼈던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해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서 민주당 거대 의석수로서 일하려고 하는 장관, 부총리, 국무총리 탄핵으로서 발목을 꽉 잡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검찰, 여기에 대한 예산 특활비 싹 잘라놓고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집값 폭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경제 폭망, 원전 안 하겠다고 해서 전기요금 팍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감사원장 탄핵, 다시 이제 우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탄핵. 거기서 더 나가서 오로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어떤 테러가 일어난다는 둥 이러면서 방탄조끼 입고 댕깁니다마는 참 방탄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입법 만들어내고 있고 급기야는 대법원까지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이가 진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겁니까? 개판 만들자는 거지, 개판.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든 국회에 입법 만드는 이 국회가 여기 그 많은 의석수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언론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 장악했습니다. 민노총이 다 장악해서 언론 다 넘어갔습니다. MBC, 입법 자기들 맘대로 다 주무르고 있습니다. JTBC, X. 사법부 보셨죠? 이번에 사법부도 다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사법부 명신들이요. 상권 분립에서 입법, 사법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오로지 행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벌써 이 대통령 거부권마저 이재명이가 가져가게 되면 이 나라는 이재명의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손자 있으시죠? 맞죠? 자식들 있으시죠? 어떻게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합니까? 저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쌍욕을 해대끼고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눈만 뜨면 거짓말이고 눈만 뜨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요새 또 기가 막힌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TK 출신이다 하면서 재명이가 남이가 이러는데 재명이는 남보다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지요?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 많은 환자들을 병상이 필요한데 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이 여러 지자체에다가 SOS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서울서 도와주었습니다. 경남도 도와주고 다른 데서는 다 도와줬는데 TK 출신이라는 이재명 그때 경기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거부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고향의 형제 부모가 힘이 들어서 아니 병상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던 그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일반 환자만 보내고 코로나 확진자는 보내지 말라고 이재명이 거부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남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재명이는 남 맞지요? 재명이는 남보다 못하지요? 이제 와서 고향 운운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뻔뻔스럽게 거지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사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그러고 노란 봉투법 한다 그러고 기업하기 성장을 얘기하면서 반성장적인 얘기를 하고 노동자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기업가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언니 수희 언니랑 같이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백현동 지금 무수한 사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다 하는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더러워. 이런 사람 대통령 뽑아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아시죠? 거기에 비해서 왜 김문수냐? 여기 우리 신영국 총장님도 오셨던데 신영국 총장님이 너무 잘하실 겁니다. 같이 국회의원을 하셔서 정말 저한테 훌륭한 분이시라고 꼭 도와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노동운동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설나는 여사가 고성국 TV에서 방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진정성 맞습니다. 진정성. 김문수 후보가 우리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데 영천에서 서울대 경상학과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갔다는 것은 대단한 수재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수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문수 후보는 산업화 시대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을 보고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동운동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닐 정도면 그때는 기업에서 서로 모시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아마 그분은 거기를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하면서 제적당하고 더 나가서 그때 당시에 열악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해고도 됐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서 민주화 운동으로 5.18 유공자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그 엄청난 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 2번 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된 거지 내가 그 돈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 누구하고 정말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가까이 하든 아마 기업하려면 돈을 가까이 해야 됐겠죠. 그러나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낮은 자세에서 더 뜨겁게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청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밥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김결식이었습니다. 별명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국민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경기지사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지사 할 때는 정말로 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판교 가보시면 얼마나 하늘 아래 천당 있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분당 IT밸리 판교밸리를 만드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택 가면 그때 당시 바이든이 대한민국 올 때 평택을 제일 많이 찍어갔지 않습니까? 삼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삼성을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서 6년간 삼성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이 추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지하철 타면 지옥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출근 퇴근을 해야 됐을 때 본인이 국회의원 하면서 직접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경기지사 할 때 GTX를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단하죠? 김문수 이런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오죽하면 저런 범죄 피고인 이재명을 유죄를 때릴 것 같으면 재판을 하지 마라, 무죄면 재판하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정말 상스럽게 거지없고, 마누라는 버카스 가지고 지금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설날인 여사 깨끗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서 더 나가서 자식 키운 거 보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딸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사회복지학과 가서 지금 사회복지사입니다. 얼마나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살아온 삶의 궤적과 가족들,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누가 대통령 후보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죽하면 하늘이 잠자고 있던 김문수를 불러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김문수 이제 김문수가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돈을, 세금을 그대 들여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문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김문수는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랑은 여사와 그렇게 살아왔듯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따님이 그렇게 살고 있듯이, 저는 낮은 곳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좀 올려달라, 그리고 우리도 일자리를 달라, 우리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달라,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시켜달라, 이렇게 시니어 평생복지위원회에서 저한테 직능총괄 본부장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주가 고향이라고 해서 상주를 온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더라고요. 난 뭐 때문에 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여기 우리 지역만 패싱 시켰던 우리 중부 내륙철도, 여기 제가 여기 지금 문경까지 와 있고 점천, 상주, 김천, 여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주 출신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꼭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전혀 요만큼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그거 해달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겸이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오는 겁니까? 뒷방명이 한 대 맞아야지. 남보다 못하지요?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우리를 홀대하고 내팽개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부겸이가 남이가 남보다 못하다. 따라하세요.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번 대통령 잘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망연자실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다시 들고 일어나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얼마나 이재명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이곳 문경에서 반드시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대통령 김문수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됐고 이제는 우리 이 기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종종 입고 있습니다. 저는 4월달만 되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어디에서 또 냉해를 입었을까? 문경의 오매자는 안전한가? 저쪽에 있는 사과는 괜찮은가? 상주의 배는 괜찮은가? 상주의 포도는 괜찮은가?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게 기후변화가 더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위기가 됐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적응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 반드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후 관련돼서는 펀드든 기금이든 조성해서 우리 농사짓는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거 반드시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어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겠습니다. 농작물도 제값받고 할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와 김문수는 다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자를 믿고 당선시켜 주셨듯이 저 이미자를 믿고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를 여러분 투자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또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8시부터 토론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저 또 거기 힘을 싣기 위해서 바로 또 올라가야 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기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보이십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농협에서도 오셨고 조합장님도 뭐 이렇게 구경하러 오셨고 다 이렇게 동네에서 오셨는데 꼭 상과 들로 논두렁 밭두렁 다니시면서 꼭 한 표 한 표 부탁해서 우리 문경에서는 98%가 나오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동네가 있었다고 세계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98%의 지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